이게 완성되고 나서 건국기념행사에서 저울라이가 그 건국기념행사의 공식 기념주로 마오타이를 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주의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이미 오랜 이렇게 친화성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오타이도 상표를 보시면은 붉은 별 5개,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붉은 별 5성, 오성이 파랗고 하얀 거에 5성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나중에 그 5성 때문에 그 홍콩인가에서 이렇게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못 팔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천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저기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빨간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빨간 별, 이게 이제 이렇게 마오타이를 상징하고 5성이 마오타이를 상징하는 상표까지 됐던 것은 홍군의 역사랑 자기네가 이렇게 긴밀히 있고 홍군 때문에 자기들이 크게 성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감사의 마음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마오타이는 이제 중국 국주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령 중국 술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술을 분류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그 누룩을 가지고도 해요. 뭐 대곡이니, 이곡이니, 대곡이니, 특곡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누룩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는 향에 의한 분류인데, 향은 이제 먹는다, 이 코로만 향하는 게 아니고 입과 향은 맛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맛에 의한 분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맛에 의해서 분류를 할 때 가장 중국 술을 보통 분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청향형, 농향형, 장향형, 미향형, 그 다음에 겸향형, 뭐 그 밖에 이제 뭐 이렇게 봉향, 그 다음에 동향, 뭐 이런 식의 여러 향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건 무슨 향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술이 어떤 것인가에 접근하는 가장 1차적인 그 정보가 되게 됐는데, 이런 향의 분류법이 생겨난 건 사실 1970년대였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향을 분류하고 뭐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이주란 말도 이제 그 뒤에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고량, 재료를 가지고 이제 고량을 쓰니까 고량주라고 했던 셈이었는데, 주 재료가. 근데 이제 그 중국 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류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것은 1960년대 초반에 마오타이에서 이제 품주사를 하던 리싱파, 이흥발이라고 쓰는데, 리싱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인, 장인인데요. 마오타이 굉장히 50년대 마오타이를 주도하던 장인인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마오타이는 그렇게 여러 번 증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마오타이 술을 만들 때 보면은 증류한 걸 그냥 받아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증류를 7번을 하기 때문에 증류를 할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증류하는 술에 들어가는 누룩이 심지어 같이 찐 누룩조차도 위에 있는 누룩과 중간에 있는 누룩, 밑에 있는 누룩의 맛이 다르다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하는 이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서 최종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5년 걸려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배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해에 이제 나온 팔려고 내놓은 것들을 쭉 모아서 여러 증류한 것들을 섞어서 최고의 맛있는 배합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걸 쭉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없이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품주사라고 합니다. 술의 품질을 가리는 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거기서 이거 괜찮아 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배합사들은 자기가 만든 게 2년 동안 연속해서 거기서 선택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일을 하기 힘들답니다. 잘리거나 딴 데로 옮겨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품주사예요. 품주사. 술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이 품주사들은 평생 동안 고추라든지 산초라든지 이런 자극성 양념이 들어간 걸 못 먹는답니다. 먹으면 안 된답니다.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그게 이제 자기 저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주사이기도 했고 술 만드는 분이기도 했지만 최고의 품주사였던 분이 이제 리싱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리싱파라는 사람이 이제 이 술을 쭉 감별을 하면서 이 술들을 좀 분류할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오타이 공장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누룩을 만들 때 누룩이 높이 한 가마 안에 있는 거라도 제일 위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는 장향이 강하게 나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건 다른 향이 난답니다. 그건 지금 교저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술도가 교자에다가 그 아래 저자 써서 술도가 밑에 있는 향이라고 부르고, 또 안에 중간에 있는 건 또 다른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자기 혀로는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근거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가지고서 자기 이제 회사에 들어온 사람 중에 화학 공부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것 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이 세 가지 맛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화학적으로 이제 규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고, 그렇게 되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되면서 중국 술과 맛이 이렇게 다르고 다른 것이 화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된 거고, 바로 이것이 이제 70년대 가서 중국 술을 여러 그 맛과 향에 의해서 분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장향이라고 중국 술이 하나로 분류되지만 마오타이는 중국 술을 분류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중국 술의 역사 그 자체를 만들어 온 그런 그렇게 역할을 했던 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1952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중국 술을 놓고서 이제 이렇게 그 명주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마오타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은 이 혁명 이후에 5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마오타이 회사 제일 큰 술도가 3개를 합쳐서 지금 현재 마오타이 회사로 국영으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쯔이스허라고 하는 적수와 자기네가 건너뛰었던 그 강이 이제 마오타이 술의 원료가 되고, 그 강물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천성의 명주들은 전부 적수와 옆에 있는 쯔이스허 옆에 있는 곳에서 납니다. 뭐 수정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주노교라든지 오량액이라든지 검남춘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술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강 상류에 아무것도 못 짓게 만들고서 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따로 만들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명주대회라는 게 처음 북경에서 이제 52년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 바이주, 이 증류주 가운데서는 4개를 뽑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4대 명주라는 그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술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정책이 이제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건데, 그 4대 명주에 들어갔던 게 이제 그 마오타이, 그 귀주의 마오타이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적수화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노주노교 대국, 이제 대국은 이제 이렇게 누룩을 대국이라고 이렇게 줄여 쓰는 건데, 노주노교라고 루저우 라오짜오라고 하는 그 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산서성, 이렇게 이 서북쪽 있는 그 속에는 산서성에 있는 그 분주, 그게 청나라 때부터 유명했던 술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섬서성이 있죠. 그 옆에 그 섬서성, 둘 다 이제 산시성이라고 하는데 성조만 조금 다르죠. 산시하고 산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서봉주라고 하는 4개 술. 그래서 마오타이, 노주노교, 분주, 그러니까 펀주, 그다음에 시펑주, 서봉주, 시펑주라는 이 4개가 이제 4대 명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 명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뒤에 63년에 10년 정도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차 대회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의 국무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리고 나름의 품평 규칙도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본격화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술 산업을 이렇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리고 이때 바이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8대 명주가 보통 거기서 이제 8개가 이제 명주로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귀주, 그러니까 마오타이주하고 이 펀주, 그 다음에 노주노교, 그 다음에 시펑주는 그 4개가 다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역시 귀주성에서 나는 동주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100여 가지, 120개 정도 되는 약재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그 동향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약재를 섞어 만드는데 아주 이렇게 독특한 맛이 나는 술인 모양입니다. 제가 이건 못 먹어봐서 이렇게 그 추측 보조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술을 만드는 비법은 국가기밀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도하러 찾아가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사천성에서 나는 우량회라고 하는 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역시 사천성인데 그 전흥대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그 터에서 이제 그 술도가가 원나라 시대에 술도가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술도가에 미생물도 같이 있는 거를 찾아서 이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정방이라는 이름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수정방이라고 하는 술은 이 전흥대곡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나중에 바뀌고 회사 이름도 나중에는 전흥대곡을 수정방으로 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여기도 이제 그게 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희성의 그 고정공주, 꾸진공주라고 하는 그 술도 그래서 그 마오타이, 동주, 그 다음에 그 펀주, 시펑주, 우량예, 전흥대곡, 노주노교, 고정공주가 이제 이 8대 그 명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이제 3차 대화가 되는데 이때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 술을 이렇게 그냥 쭉 골라가지고 맛 좋은 거 8개 고르는 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향과 맛의 유형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때 비로소 장향 중에서, 농향 중에서, 뭐 청향 중에서 이런 식으로 향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이런 식의 그 구별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던 건 이제 3차 대회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8개가 다시 8대 명주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전흥대곡하고 이제 그 이 서봉주, 시펑주는 이제 탈락하고 진난춘이라고 그러죠. 검난춘이라고 쓰는데 그 이 사천성의 그 또 다른 그 찌소 옆에 있는 술인데 이거 그 다음에 강서성에 있는 그 양화대곡이 이제 새로 이렇게 그 명주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몽지람이라고 하는 이 술이 이제 양화대곡에서 나오는 게 프리미엄급 이렇게 술입니다. 이거 밑에 이제 천지람, 해지람 요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아주 이렇게 맛있는 술이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5차 대회까지 가는데 사실 4차, 5차 가면서 이게 여기 명주에 선정되는 거 여부가 술 판매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영향을 미칠 정도가 크니까 이걸 둘러싸고서 자금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관시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 뭐 하는 일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뭐 매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5차 대회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덕분에 그래도 이걸 하면서 명주라고 하는 게 있고 몇 개 브랜드들이 알려지면서 중국 바이주 시장이 이제 크게 안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관심사는 아닌데 먹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향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국 술 그 맛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먹게 된 술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고의 술 마오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건 중국에도 별로 없고 이 한국에는 그런데 그 마오타이 술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소비도 많이 되지 않고 워낙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지 비싸도 이렇게 마시는 술이 있는데 돈 있는 분들도 마오타이 잘 안 마시더라고. 그 제 아는 후배 한 분이 이제 중국과 교수를 한 사람인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 모시고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낙양에 가서 이렇게 낙양에 안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거기는 이제 섬수성에 가까워서 시펑주를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이 술 마오타이랑 시펑주랑 분주랑 펀주랑 몇 개 갖다 놓고서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걸 골라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오타이가 그다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오타이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 장향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글들 써서 올려놓은 것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마오타이나 이 장향술은 이 달콤한 맛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맛, 초콜릿 맛이 어떻습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쓴맛이 전면에 다가옵니다. 아주 탁월한 쓴맛이지만 쓴맛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은 잘 모르는 쓴맛과 신맛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딱 사람들끼리 반발을 합니다. 애기들한테 먹여봐도 그런데 쓴맛은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신맛은 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뇌에서 뇌에 가기 전에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경이 딱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탁월한 맛입니다. 이 장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 맛, 복숭아 맛, 간장 맛이 섞여 있는 식별 불가능하게 섞여 있는 아주 미묘한 맛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맛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맛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사실 그 마오타이 그 진에는 1000개 정도의 그 수도가 있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술들이 이렇게 장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오타이 진에만 있는 미생물 때문에 그렇답니다. 딴 데서는 그게 안 된다는데 딴 데서도 요새 만들려고들 많이 하는데 그 미생물을 이제 얻어다가 이제 만드는 거겠죠. 가령 이 랑주라고 하는 이 술인데 이것은 그 마오타이 진 바로 강 건너편 적수와 맞은편에 있는 그 술에서입니다. 여기 그 가성비 좋은 농향술을 많이 내는 데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장향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장향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봤는데 그다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가령 그거와 다르게 시주, 이거 습주라고 쓰고 시주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역시 마오타이 진에서 나오는 그 별개의 술도가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그 근자에는 어쨌든 마오타이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술의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장향이 맛있습니다. 전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맛이라고 이렇게 치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장향의 매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 맛과 복숭아 맛과 간장 맛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큰맘 먹고 마오타이를 한 병 사서 드셔보시라고. 좀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청향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청향을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청향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펀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격조 있는 술이고 굉장히 좋은 술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 마셔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향은 그래서 맑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은 이럴 수 있죠. 근데 가령 이제 이렇게 이런 청향에 속한 거로는 이제 그 소광백이라는 술이 요새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중국 술집에 가면 있던데 이거라든지 아니면 그 얼콰두주, 이과두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얼콰두주라고 하는 북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주입니다. 이 우양산, 홍성 이 두 브랜드가 제일 유명한데 이 얼콰두주의 경우에도 이제 청향인데 이 도수 50몇 도인 거는 뭐 엔간한 술은 다 50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청향술은 우리가 아는 증류식 소주 맛에 가까운 편입니다. 중국 술이라고 할 때 느끼는 그렇게 농하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나쁘게 말하면 꼬랑내라고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농향술은 그 꽃향기와 과일향, 그 다음에 달콤함 이런 맛이 굉장히 이렇게 전면에 있는 그런 향이 강한 술인데 이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소주랑 소주랑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제가 소주를 그다지 이렇게 안 좋아했던 것과 비슷하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농향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그런 향이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향의 종류도 섞여가는 재료나 누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농향이라고 같이 분류하기는 하는데 가령 이 루저우 라오짜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흥대고 그래서 수정방 같은 술 이런 술들은 그 원료가 고량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밀이 들어가는데 이건 누룩 때문에 누룩을 밀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런 종류의 술인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재료가 단일하기 때문에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순하면서 깊이 찌르는 맛이 있어요. 반면에 오량액 있죠. 이 오량액은 그 제목 이름 그대로 5가지 곡식이 들어간 술이라 액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수수 이외에 옥수수, 쌀, 찹쌀, 밀가루, 밀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쌀하고 찹쌀은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첫 맛의 달콤함을 강하게 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옥쌀과 옥수수는, 그러니까 이 쌀과 찹쌀은 달고 감싸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고량은 거칠게 뚫고 들어오는 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량의 경우에는 5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그 고량이 가지고 있는 직선적인 맛, 이런 것들을 쌀과 찹쌀이 가지고 있는 감싸주는 맛으로 싹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로 둘러쳐주기 때문에 미묘한 맛이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뭉툭하고서 두루뭉실하지만 뭉툭하고 좀 둔감한 이런 맛이 나기도 쉽습니다. 저는 사실 양화대곡의 술은 양화대곡이나 거기서 나온 뭐 이렇게 해지람, 천지람 정도는 좋은 꽤 비싼 술인데도 약간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량에 또 48도짜리, 42도짜리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면서 이렇게 둔탁한 느낌, 둔한 느낌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부드럽고 감미롭다라고 느끼는 맛이기도 합니다. 근데 찌르는 맛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안타까워서, 저는 그냥 차라리 직선적인 그 수정방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루저라우저를 이렇게 더 좋아하는데, 근데 오량액 그 52도짜리는 그 찌르는 맛과 감싸는 맛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나가는 명주가 되게 된 건데, 이런 게 이제 농향의 매력이어서 이게 섞이는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맛의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향과 농향이 섞여 있는 이런 걸 이제 겸향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향형도 있는데, 미향형은 저는 사실 못 먹어봤습니다. 이 계림에 가면은 이게 사마주라고 하는 술을 마실 수 있다는데, 이 술이 바로 미향, 쌀미자 써서 미향형이라는데, 미향인데 장미향이 살짝 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장미향과 쌀 맛이 가까이 있구나, 인접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미향이고, 그 밖에 이제 이 시펑주는 이제 봉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향도 아니고 농향도 아닌 그 또 다른 맛인데, 시펑주의 경우에는 완두를 가지고 이제 완두를 이용을 해서 누룩을 만들고 그걸 사용을 해요. 이게 아마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맛이더라고요. 이 동향은 이제 120가지 약재를 섞었다 해서 동주의 동향인데, 이건 사실 지금 못 먹어봐서 더 이상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쌀과 고량과 뭐 이런 걸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어떤 비율로 쓰고 어떻게 발효시키는가에 따라서 아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들이 미묘하게 대단히 다릅니다. 같은 농향이라는 말이 불충분할 정도로. 장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의 섞이는 비율에 따라 아주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술은 그 맛을 따라가게 만들고, 맛의 그 다양함과 미묘함이 그걸 따라가면서 계속 내 감각을 발달시키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추동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이 술과 감각적 각성하고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국술을 이렇게 끌어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